위에서 내려주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위에서는 받을 돈을 그대로 다 가져가요. 그리고 아래로 내리고 내리고 내리다 보면은 맨 밑에 있는 애들한테 줄 돈이 없어. 왜? 그건 시작부터 다 떼먹혔으니까.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최근에 제가 팟빵에서 하는 매불쇼라는 라디오 라이브에 출연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간판 라디오 방송이던데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프로그램이라 초대해주신 거에 또 감사하고 부담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그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또 제가 늘 이야기하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날려달라라고 하셔서 진짜 준비를 많이 해갔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너무 준비를 많이 해가니까 작가님이 이렇게 길게 들고 오면 다 못 내보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많이 준비를 해갔는데 역시나 이야기를 다 못하고 왔습니다. 예전에 국방TV 나갈 때도 아이즈원 편에서 조사를 한 40페이지를 준비를 해가서 사람들이 경악을 하고 그러셨는데 여튼 준비된 게 많으면 더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준비를 많이 해갔고 다 못한 게 아쉬워서 제 채널에서 좀 마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조금 후기를 얘기를 드리자면 김각수 평론가님이 너무 제 채널 팬이라고 K-팝을 본인도 굉장히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한국 문화계가 세계 문화에 비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너무나 신기하고 그게 잘 되는 걸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면 인지웅이 같이 시스템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업계 사람, 눈치 안 보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 너의 채널의 모든 영상을 다 보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저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참 제가 엔터테인먼트계에서 짱구는 못 말려 쟤를 어쩌나 하는 약간 그런 이미지로 통하고 있는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많은 위안을 얻고 왔습니다. 여튼 거기서 작곡 A&R 쪽에서도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계시는 가치님이랑 악동뮤지션과 협업을 하시는 서기준 작곡가님이랑 엔터계의 그런 저작권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좀 더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매불쇼 측에서는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저를 원하셨을 것 같은데 첫 방송이고 다 같이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막내인 와중에 버럭버럭 막 치고 들어가지 못해서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엔터테인먼트가 작곡, 작사, 창작자들을 착취하는 방법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서 매불쇼 때보다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준비했었던 이야기를 한번 다 해볼까 합니다. 뿅. 자, 우선은 매불쇼를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서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A&R이라는 파트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티스트 앤 레파토리라고 해서 아티스트가 만드는 모든 레파토리를 담당하고 심사를 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작자들이 어떤 결과물을 올려주면 이 곡은 좋네, 이 곡은 별로네 심사를 해서 곡들을 수집하고 아티스트의 레파토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심사위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하기가 쉬운 위치죠. 어떤 식으로 하냐면 A&R이 어떤 곡을 심사를 할 때 그 작곡팀한테 오케이 우리가 이거 가져갈게 이 곡 마음에 드네 그런데 우리 애들한테 쓰려면 우리 회사 스타일에 맞게 살짝 수정을 좀 해서 회사 측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변형하는 거는 동의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작곡팀은 곡을 팔아야 되니까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곡 사주시고 메인 작곡 타이틀 변경만 없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죠. 엄청난 예술혼이 있는 단 한 개도 내 음악을 건드리면 안 돼 이러시는 분들 잘 없단 말이에요. 요즘 대형 회사에서 작곡을 쓰는 방식이 서기준 작곡가님처럼 악동뮤지션 이런 작곡을 직접 하는 아티스트와 같이 작업하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 팀 단위로 움직이는 유명한 작곡가가 한 명이 있고 그 밑에 제자라던가 하청업체라던가 수많은 무명 작곡가들을 쫙 깔아두고 작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작곡이라는 게 예전에는 한 명의 아티스트가 굉장히 자신의 세계를 표현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뭔가 이쪽 부품은 니네 업체에서 만들고 이쪽 부품은 니네 업체에서 만들어서 가장 유명한 작곡가가 그걸 수집한 뒤에 조립을 해서 만드는 방식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동차를 만들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 단위로 쪼개져서 움직이는 작곡 방식이 K-팝 산업에서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그런 방식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A&R에서 아까 말한 거와 같이 우리가 이거 너네 메인 작곡으로 올리고 살짝 회사 분위기에 맞게 수정해도 되겠냐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오케이를 한단 말이죠. 그럼 거기다가 자기 지인들이나 가족들의 이름을 넣어서 정말 살짝 코딱지 묻힌 것만큼 변형하고 분위기 살짝 바꾸거나 사운드 살짝 추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작곡에 본인들 지인들 이름을 넣고 저작권을 나눠서 타먹어버려요. 아니면 그 약간의 수정을 할 때 자기네들 아이돌 이름으로 넣어서 이 아이돌은 작곡돌이다 곡에 참여를 했다라는 식으로 아이돌 같이 쳐올리기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진짜 제 주변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멜론 같은 데서 케이팝 음악 작곡가들 들어가 보면은 한 곡에 무슨 작곡가가 10명이 넘게 있어요. 그 중에 한둘은 자기 지인들이 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정작 열심히 곡에 참여한 작곡가가 5명이라면 원래는 5분의 1로 금전적인 걸 갈라먹으면 되는 걸 7분의 1, 8분의 1로 갈라먹어야 하고 그만큼의 수익을 빼돌려 먹는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이런 식의 저작권 나눠먹기 하는 경우들이 자주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창작자 보호를 위해서 대기업에서는 A&R은 모든 창작 행위에 대해서 절대 참여를 하면 안 된다. 참여하는 순간 고강도 징계나 업계 퇴출까지 하는 식으로 강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대기업에서는 그 제재가 무서워서 저작권 빼돌리기가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위에 말한 방법은 과거에 쓰이던 방법이고요. 이제는 중소업체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기업에서는 그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유령 회사를 하나 만들어버리죠. 아까 말했듯이 작곡의 방식이 이제는 하청의 하청식으로 사람들을 쫙 뿌려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하청 중 하나를 늘 고정적으로 받아먹는 이름 없는 유령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워낙에 하청이 많으니까 기업에서도 하나하나 다 신경을 못 씁니다. 문어발식 하청 시스템을 이제 통수를 쳐서 돈을 뽑아먹는 건데, 이걸 알더라도 사실 바닥이 좁고 A&R들이랑 창작자가 틀어지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니까 심사위원들이랑 틀어져서 본인들 곡을 심사를 안 붙여줘 버리면 피해를 보게 되니까 알면서도 그래 이 정도는 해먹어라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예 유령 회사라서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받을 돈보다 적게 받으면서 아 이만큼 받는 게 맞는 거구나 하면서 당연하게 떼이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가장 밑에서 곡을 받는 막내 작곡가들, 그 만들어진 완성품의 가장 기본적인 걸 만들어내는 부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한테까지 돈이 안 가게 됩니다. 받을 돈을 내려주고 하다 보면 맨 밑에 있는 애들이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원래 이 곡에 참여를 해서 받을 돈이 3천만 원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게 갈라먹기로 인해서 받을 돈이 갑자기 나뉘어서 2,500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 수익 배분을 할 때 마이너스 500을 하고 수익 배분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죠. 윗선에서 받을 건 그대로 다 받죠. 내 몸값이 500만 원인데 갑자기 전체 수익이 한 20%가 줄었다고 해서 400만 원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준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주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위에서는 받을 돈을 그대로 다 가져가요. 그리고 아래로 내리다 보면은 맨 밑에 있는 애들한테 줄 돈이 없어. 왜? 그건 시작부터 다 떼먹혔으니까. 사실 내려주시는 분들도 깎이면 깎인 만큼 받아가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인 시스템의 병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불쇼에 나간다고 하면서 대형에서 하청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작곡가들한테 연락을 한번 싹 돌려봤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들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진짜 지웅씨밖에 없습니다. 우리 애들요, 우리 막내 애들요 10만원짜리예요 진짜. 가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뿅.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이건 뭐 연예계 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심지어 작가님마저 공감을 하신 내용인데, 하청을 사용하다 보니까 정산이 정말 힘들어지고 정말 느려집니다. 어떤 대형 회사에서 작품을 받아도 하청식으로 내려오다 보면 그 하청들이 하나 거쳐질 때마다 정산이 한 달씩 밀리는 거예요. 위에서 돈을 내려주면은 돈을 받죠. 그러면 그 다음이나 그 다음 달 말에 또 정산이 돼서 밑으로 내려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청이 3개야. 그러면 대기업에서 기본적으로 정산을 내려줘도 맨 밑에 있는 애들이 돈을 받는 거는 3달, 4달, 그것보다 조금 더 밀리면 6달도 밀려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위에다가 전화를 하면 우리는 이미 다 돈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돈 줄 업체한테 전화하면 우리한테 내려준 하청이 아직 정상 중이라서 우리도 돈을 못 받았다 이러고, 그러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저같이 댄서 동생들 수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댄서들 하루 벌어서 하루 살거든요. 하루에 8시간 알바하고 2시간 춤추는 애들이에요. 같이 작품을 하나 했는데 돈이 안 나와. 그런데 애들한테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하청이라서 아직 정산이 안 됐댄다. 한 3달은 더 기다려야 된댄다. 이렇게 말하면 그 친구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사비로 작품 끝낸 날에 저녁에 회식 자리 할 때 애들한테 돈을 먼저 다 줘버립니다. 마이너스 난 건 어차피 제가 5달이 됐든 6달이 됐든 돈 받고 나면 다시 다 메꿔지는 거니까 그 돈 받으려고 제가 혼자 싸우는 게 편하지, 애들도 뒤에서 아등바등 기다리고 있고 이러면은 진짜 오히려 스트레스 더 받습니다.
그 돈이 없다고 해서 제가 당장에 굶어 죽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애들 같은 경우는 그거 없으면 당장에 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돈이 안 나왔는데 너네 페이를 어떻게 주냐 하면서 진짜 6개월이 지나서 돈이 나와야 지급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악덕 팀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위에서 돈을 안 주는데 계속 정산 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떡합니까? 시스템적인 병폐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고도 창작자들은 계속 가난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K-팝이 세계화를 하고 있고 참 문화산업이라는 게 발전을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하고 있는데 시스템 발전은 원래 사회의 발전을 잘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K-팝이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지금의 왕자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인지용이가 K-팝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못난 면만 이야기한다. 이런 거 세계 사람들이 알면 한국 망신시키려고 그러는 거냐? 너 나쁜 놈이다. 뭐 이러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체면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 계속 숨길 겁니까? 평생 국뽕이나 퍼먹고 살다가 K-팝 무너지면 다른 국뽕 찾아 떠나실 겁니까? 저는 여기 업계인이고 제 업계가 계속 잘 되고 제 동생들, 제 지인들이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8시간 알바하고 2시간 춤추는 댄서가 되는 거, 유명 노래에 참여해놓고 10만원짜리 작곡가가 되는 거, 저희대로 저는 끝내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체면보다 그게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